봅시다. 아이고. 수학 중심의 201쪽에 500번 이거 숙제였던 거거든. 500번이랑 504번. 아이고 맞다. 민수야 저기 앉아요. 또 친구들 안 오고 있어. 책까지 앉죠? 네. 500번이랑 504번 그리고 유형 중심의 700번, 701번 한번 풀어보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500번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랑 아무렇게나 찢으면 안 되고 이렇게 두 개로 찢어야 된다 했었죠, 그죠? 그럼 1번은 자, 바로 할게요. 2x 넘어가면 4x 빼기 2x가 돼서 2x가 되고요. 부등호 똑같고 빼기 5 넘어가면 더하기 5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 파랑이. 자, 2x, 7x니까 여기가 이 2x를 이렇게 넘겨야 바로 양수가 되겠죠? 2x를 넘겨요. 5x. 다음에 요 상수함을 요 넘겨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a가 되겠죠? a 빼기 1. 그러면 x는 5분의 a 빼기 1이고요. x를 보통 부등식에서 방정식도 그렇고요. 좌변에 적으려고 해요. 좌변으로 x가 크다. 5분의 a 빼기 1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방정식도 그렇지만 부등식에서는 가능하면 x의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넘겨주시는 게 편해요. 왜? 양수가 되면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돼.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셔야 돼요. 깜빡하면 틀리잖아. 그죠? 양수는 깜빡하고 자시고가 없어. 틀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얘를 넘기고 굳이 여기 바꿀 거면서 굳이 왜 얘를 안 넘기고 얘를 넘겼느냐? x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연립 부등식이니까 수직선을 나타내보면요. 근데 얘는 정확히 몰라. 미지수가 있으니까 보류 얘를 나타냅니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가 뭐보다 크다기 때문에 뭐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조건을 봐야 되는 거지. 두 개가 공통으로 만족하는 정수해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럼 정수해부터 먼저 정해. 2는 안 되죠. 그럼 만족하는 정수해가 1이랑 0일 거란 말이야. 0이랑 1. 2. 얘와 얘의 공통인 해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1, 0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0보다 작은 마1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마1은 당연히 안 될 거고. 여기 마일이 있을 건데 요렇게 0과 마일 사이에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크다가. 그러면 범위를 설정하시면 대충 하면 안 되고 얘가 마일과 0 사이더라. 마일과 0 사이더라. 근데 는을 항상 부등식에서 따져주셔야 되거든요. 는을. 여기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면 정수해가 0, 1 되는데 만약 얘가 5분의 a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되느냐 혹은 0이 되어도 되느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얘가 여기 는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1이 돼도 된다라고 하면 5분의 a 마이너스 1이 마일이 된다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빈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빈 동그라미잖아요. 그 는이 없잖아요. 그럼 마일이 여기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는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만약 여기 0이 들어가면 여기 0이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5분의 a 빼기 1이 있던 자리니까 네가 0이 된다. 0. 그럼 0보다 크다라고 들어가 버리면 0이 해가 안 들어가죠. 0이 없어져 버려. 1밖에 안 돼. 정수의 해가 하나만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0이 들어가면 는이 들어가면 안 된다. 는 때문에 틀려요. 부등식에서. 다 맞았네. 는 때문에 틀렸네.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거야. 그래서 는을 반드시 마지막에 확인 잘 해주셔야 됩니다. 5를 곱해요.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항에 5를 곱하고요. 마이너스 1을 없애려면 1을 더하면 되죠. 1을 더해요. 마이너스 5에 1 더하면 마이너스 5에 1 더하면 마이너스 4. 여긴 a 1 더하면 1. 이게 정답. a의 범위가 되겠다. a의 범위.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을 하긴 하는데요. 이런 거 사실 다 배우긴 하거든.
근데 어렵게 하지 않는 이상 쉬운 학교에서는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 많아요. 몇 년 전만 해도 했었는데 요즘엔 거의 못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지 넣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면을 안 적었네? 잠깐만요. 면을 안 적었어요. 여기 면이 있어야 돼. 면이 있는 거. 흰색이라서 내가 안 적었네. 이게 답이에요, 이거. 면 같은 식으로 하죠. 이게 답이에요. 504번. 여기서는 공책을 미지수로 하면 식이 잘 안 되거든요. 학생 수를 x로 잡아라. 학생 수를 x로 잡아라. 그러면 학생 x명인데 학생 한 명한테 5명씩 5번씩 주면 10건이 남는데 그럼 공책은 5번씩 x명이면 5x만큼 10개가 남으니까 플러스 10. 이게 공책의 개수겠죠. 건수. 근데 7건씩 줘봤대. 7건씩. 그러면 2건 이상 4건 미만이 남는데 그러면 공책의 개수는 7건씩 주면 7번씩 줬을 때 2건이 남는 것보다는 이상이고 7번씩 줬을 때 4건이 남는 것보다는 미만이래.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전체 공책 개수는 2개씩 줬을 때 7개씩 줬을 때 2개가 남는 거 이상 7개씩 줬을 때 4건이 남는 거 미만. 이렇게. 그럼 역시나 이렇게 찢으면 1번씩부터 7x, 5x니까 5x를 넘기면 2x가 되고요. 10에다가 빼기니까 8이에요. 여기 이제 둘이 잘 나오고요. 2번씩 5x를 여기로 넘기면 2x, 4를 넘기면 6, x는 3보다 크다. 그럼 x는 3보다는 크고 둘 다를 만족하는 공통범위여야 되거든요. 수직선 그려보면 4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다. 그럼 여기 범위잖아요. 그럼 x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고요. 그러면 공책의 개수는 뭔데? 3은 안 되고 x가 학생 수잖아. 3보다 크다는 말은 3은 아니란 말이잖아. 4보다 작거나 같으면 4는 된다는 뜻이죠. 그럼 학생 수가 4명이라는 뜻이야. 4명. x가 4. 그럼 이거 4 넣으면 되니까 20 더하기 10에서 30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는 건지와 무엇을 x로 잡는지를 정확하게 적어 놓지 않으면 답을 4로 적어버릴 수도 있겠죠. 답이 x가 4가 나오니까 그럼 당연히 틀리게 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나머지 안 되는 건 조금 이따 질문 좀 해보고요. 워크북에 700번까지 풀고요. 다시 701번은 풀 시간을 줄게요. 701번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해봅시다. 소금 유형곡 유형중심의 111쪽이에요. 111쪽이 700번 111쪽 700번 소금물 문제는 대부분 소금의 양으로 공식을 세팅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출제율이 높진 않은데 나왔을 때 공식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소금물이 있어요. 소금물이 집에 갔는데 야 너는 숙제도 안 하고 맨날 지각한다면서 소금물이나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물이 너무 짜. 엄마 이거는 짜서 못 먹겠는데요. 그러면 그래? 그럼 좀 싱거워야 되겠는데 물을 더 붓잖아. 물을 더 부으면
당연히 농도가 더 얕아지겠죠. 농도는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니까. 그죠? 물을 더 넣으면 똑같을 때 더 옅어질 거고 농도가 물을 그 소금을 더 넣으면 더 짜지겠죠. 그죠? 그래서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소금 여기 안에 녹아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농도라는 게 100%니까 100% 중에서 농도가 과연 몇 퍼센트인데 100% 중에 농도가 몇 퍼센트인데 농도가 높으면 소금이 많이 들었을 거고 농도가 낮으면 소금이 적게 들었을 거잖아. 그죠? 100% 중에 농도가 몇 퍼센트인데 그리고 소금물의 양이 요만큼 있는 거랑 이만큼 있는 거랑 안에 든 소금의 양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100분의 농도에다가 전체 소금물의 양을 곱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나오겠죠.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거든. 근데 일상생활에 잘 생각을 안 하니까 잘 몰라요. 생각해보면 막무가내로 무지성으로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면 좀 더 오래 가요. 소금의 양 공식을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12%의 소금물 300g이 있는데 여기 소금을 더 집어넣는데 얼마인지 몰라. 아무튼 집어넣는데 그랬을 때 농도가 소금을 넣으니까 물의 양은 똑같아요. 소금을 더 넣으니까 소금물 농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20%에서 25%가 될 때까지 25% 이하 20% 이상 25% 이하가 될 때까지 하고 싶으면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가 문제거든요. 그럼 소금의 양을 x로 잡아요. x로. 그래서 25% 소금물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이 얼마 있을 거죠? 거기에 소금을 xg 추가할 거예요. xg 추가할 거예요. 그걸 여기 적을 거고요. 여기 적을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20% 농도라면 만약 여기에 농도가 20%인 거에 소금 양이 얼마 있을 거잖아. 그 양과 25%일 때 들어있는 소금의 양, 그 사이에 얘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는 거거든요. 전부 다 소금으로. 그럼 공식을 써보면 100분의 농도는 현재 12%예요. 여기가 300g이 있어. 300g. 이게 현재 들어있는 소금의 양인데 여기에 xg만큼 소금을 더 넣을 거예요. xg만큼. 그러면 요거만큼 넣었을 때의 소금의 양이 되는 거지. 소금의 양. 그 다음 소금의 양을 얼마 넣었더니 만약 농도가 20%가 딱 됐대. 그럼 20%가 됐을 때 얼마만큼 더 넣은 소금의 양이 정확히 정해져 있을 거잖아. 그죠? 그걸 어떻게 구하는데? 이걸로 100분의 농도는 얼마인데? 20%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중요하거든요. 현재 소금물이 얼마 들어있을까요? 20%를 해. 원래 300g인데 생각해봐. 300g에 그 소금을 1kg를 넣었어. 그러니까 1000g을 넣었다는 거죠. 그럼 소금물의 양이 변하지 않을까요? 늘어날 거잖아. 얼마만큼? 더 넣은 소금의 양만큼. 그래서 여기 소금물을 곱할 때 300이 아니고 300에서 x만큼 더 넣은 거란 말이지. 이게 소금물의 양이에요. 소금을 넣는 만큼 소금물의 전체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100% 중에 현재 20%인데 전체 소금물은 300g에서 그 소금을 x만큼 넣었으니까 요거만큼 더 더한 게 소금물의 양이더라. 요거보다는 이게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 25%는 100분의 농도는 25%만큼 있는데 역시나 소금은 얼마나 넣었는데 원래 소금물이 300g이었는데 여기에 xg만큼 더 넣으니까 300 더하기 x가 전체 소금의 양이 되겠다. 25%일 때의 소금의 양이 되는 거예요. 25%일 때. 연말은 20%일 때의 소금의 양. 당연히 답이 좀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계산할 때 이렇게 신나서 이렇게 슉슉 죽여버리고 36 더하기 x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기가 처리할 때가 100분의가 잘 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요. 소금물은 숫자가 좀 커지더라도 그냥 100을 곱해버리세요. 100을. 그럼 여기 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 한 개거든요. 100 곱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12 곱하기 300에다가 더하기 여기에도 100을 곱해야 되겠죠. 더하기로 찢어져 있으니까. 그죠? 여기는 괄호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전체 여기 소금에다가 여기 소금을 추가로 더 넣은 거잖아요. 그지? 12%에는 연마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원래 12%였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600, 아니 6000 더하기 20x 3600 더하기 100x 7500 더하기 25x.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요렇게 부등식이 두 개가 나왔죠. 연립부등식. 똑같이 하시면 돼요. 숫자만 큰 거예요. 1번식 20x 100x니까 넘기면 80x가 되고요. 6000 3600 3600 넘기니까 2400이 돼요. 그럼 x는 크거나 같다. 00 사라지면 8이니까 30g보다는 많거나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식은 100x 25x니까 25x를 넘겨요. 양수가 되게. 100x 빼기 25x니까 75x는 작거나 같다. 7500에 3600 빼면 3900이가. 아, 이거 예쁘지가 않네. 아유, 하기 싫어. 자, 3초. 5로 나눠. 70 780 5로 나누면 15 5 곱하면 35 5 8 40 5 4 60 180 틀렸네. 5네. 75 32 52 이하예요.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x는 30보다는 크거나 같고 52보다는 작거나 같다. 소금의 범위를 구하는 건가? 소금의 양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식을 잘 연습을 해보고요. 이해가 안 되면 700번은 조금 벌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활용이 출제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원래 너무 쉬워서 안 나왔거든. 고등학교 문제에서. 중학교에서는 엄청 중요한데 고등학교 때는 활용이 진짜 안 나왔어요. 뭐 5개 학교 치면 이번 범위에 1개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 근데 요즘에 쉽게 낸다고 출제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2-3개 학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지금 좀 해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 활용 같은 거 연습할 시간 별로 없어요. 그 다음 701번 해보세요. 701번. 의자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긴 의자네요. 긴 의자.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저희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말았는데 하나 의자에 여러 명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여러 명이. 그냥 잘 연상이 안 되면 지하철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 의자에는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라 해야 되나? 사람이 한 명씩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찢어져 있잖아. 근데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길게 돼 있는 거야. 옛날 지하철 의자는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럼 쩍벌남들이 막 이렇게 해서 10명 앉아야 되는데 막 3명 앉아있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엉덩이 부분을 찢어 놓은 거야. 구분할 수 있게. 그래서 찢어 놓은 거 없이 그냥 긴 의자가 있다 생각해보면 의자에 3명이 앉을 수도 있고 5명이 앉을 수도 있을 거잖아.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3명씩 앉아봤더니 24명이 남아버렸대. 다 앉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좀 좁혀 앉아서 5명씩 앉아볼래? 라고 했더니 의자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의자가 2개가 남아버렸대.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자가 남았대. 빈 의자가. 그럴 때 의자가 몇 개가 있느냐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의자의 개수를 x라고 정해보면 전체 학생 수는 학생수 맞아요. 학생수는 몇 명일까요? 부등식 말고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식이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이게 처음 헷갈리거든요. 여기에 한 의자가 3명씩 앉을 건데 의자 몇 개인데 x개만큼 있는 거예요. 한 의자가 3명씩 앉는데 x개에 앉으면 3x명만큼 앉을 수 있고요. 24명이 남았으니까 3x 더하기 24명이 되는 거지. 전체 학생 수. 정확하게. x가 얼마인지 몰라. 하지만 3x 더하기 24명인 건 확실한 거예요. 먼저 이 확실한 것부터 정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불확실한 걸로 미지수를 잡을 거거든요. 불확실한 건 요게 불확실해요. 두 번째 식이. 5명씩 앉으니까 의자가 2개 남는다. 이게 불확실한 거거든요. 뭐가 불확실한지 봅시다. 자, 의자가 X개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X개예요. 3명씩 앉혔더니 전부 다 앉고 24명이 서 있었던 거고요.
요상은 이해가 되죠? 이번에는 그렇게 안 돼서 5명씩 앉힌 거야. 5명씩 쭉 앉힌 거야. 몇 개인지 모르니까 점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자 두 개에는 사람이 아예 안 앉았대. 그러면 여기 위에 하나가 더 있다 치면 여기까지는 5명이 다 앉았겠죠. 여기 2명 안 앉은 거 말고 그 바로 앞에는 몇 명이 앉아있을까? 5명이 다 앉아있을까? 그럴 수도 있죠. 1명만 앉아있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 맞잖아. 의자에 1명이 앉아있어도 이 의자는 쓴 거고 5명이 앉아있어도 이 의자는 쓴 거잖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호로 부등식을 세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학생수부터 3x 더하기 24를 해놓고 부등식을 세울 건데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제일 최소한의 인원을 따질 거예요. 어떻게? 몇 명이 앉아있는지 모르니까 여기 너희도 일어나라 시키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의자 X개 5명씩인데 5명씩 앉는데 의자가 2개가 비었었는데 하나 의자까지 너희 다 일어나 했으니까 3개가 비게 되겠죠. 그래서 5명씩 X 빼기 3개만큼의 의자에 앉아있을 거예요. 오케이? 다 뺀 거예요. 이건 원래 빠져 있었고 여기 사람이 있었는데 몰라 다 일어나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최소 인원은 1명만 앉아 있었겠지. 1명만. 그래서 다 뺐는데 3개만큼 비었는데 최소 인원은 1명이 추가로 있었던 거야. 그거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전체 학생 수가. 됐어요? 원래 없었고 마지막 의자에는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5명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니까 지 맘대로니까 모르겠고 다 일어나. 다 빼. 그래서 3개가 빈 거야. X 빼기 3개만큼. 그래서 5명씩 X 빼기 3개 앉고요. 1명, 제일 작을 때 1명은 추가로 서 있다.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1명은 서 있다. 그 다음 여기에 최대로 많이 앉아 있었으면 5명이 앉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몇 명이든 상관없어. 일단 다 일어나. 5명씩 X 빼기 3개만큼 앉았는데 다 일어났는데 제일 많았으면 5명이 앉아 있었다. 그럼 여기 추가로 5를 대주면 되겠죠. 이거는 다 앉아 있는 거니까 사실 X 빼기 2를 5랑 곱한 거랑 똑같아요. X 빼기 2를 네, 뭐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돼. 헷갈려. 어떤 건 빼기 3하고 어떤 건 빼기 2하고 헷갈리거든. 지금 말은 이해 못하신 분들은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포인트는 마지막 의자, 사람이 앉아있는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든 다 일어나서 그것까지 뺀 거를 곱해주시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 여기는 무조건 1이겠죠. 최소한의 인원이니까 여기는 몇 명씩 앉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6명씩 앉았으면 6이 될 거고요. 7명씩 앉았으면 7이 되겠지. 근데 여기는 한 의자에 5명이 최대니까 5를 더한 거예요. 역시나 5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는도 넣어줘. 여기는 양쪽 다 는이 항상 들어가요. 사람이니까 5가 가능하잖아. 다 했어요. 식 세우기가 어렵지. 푸는 건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소금물에 비하면 뭐 훨씬 쉽지. 그러면 곱하면 여기 5x가 되고요. 3x니까 넘기면 2x가 됩니다. 그 다음 빼기 15 더하기 1이니까 빼기 14죠. 넘기면 더하기 14. 24에 14 더하면 38이에요. 그럼 x는 19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1번 범위가 되고요. 2번 범위는 여기가 5x고 여기가 3x니까 3x를 이쪽으로 넘겨. 그럼 2x가 될 거고요. 그죠? 여기 빼기 15에다가 5 더하니까 빼기 10 마이너스 10인데 넘기면 플러스 10이 돼요. 그래서 34가 될 거예요. 그럼 x는 17보다는 크거나 같다. 17보다는 크거나 같고 19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이게 되고요. 최소 몇 개냐 하면 답은 17이 되는 거지. 범위를 구하라 하면 이게 답이고 최소 몇 개냐 하면 17, 최대 몇 개냐 하면 19. 범위에 따라서 답을 알맞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좀 어려워요. 시간이 잘 간다. 정리해 주시고요. 조금만 있다가 점점 나갈게요. 봅시다.
198쪽.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절대값은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했었거든요. 방정식.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고등학교 때 절대값 이거는 엄청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중요하게. 왜? 시험을 중학교 때는 우리 학교에 100점이 뭐 30명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랬네. 다음 조금 더 이렇게 내지 뭐. 끝이에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 근데 고등학교에서 100점이 30명이 나온다. 학교가 뒤집어져. 난리가 나요. 전화하고 난리가 나. 교육청 신고 들어갈 수도 있어. 잘하면. 왜냐면 그럼 1등급이 안 나오거든. 지금은 나올 수도 있겠다. 10%로 늘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퍼센트보다 몇 프로 이상 늘어나면 이 학교는 아예 1등급이 안 나와버려. 2등급부터. 내가 100점이라도 2등급이야.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럼 그 애들 내신 다 늦을 거니까. 수시가. 그래서 밑으로는 몇 점에도 상관없어. 평균 30점이야. 아무 상관없어. 1, 2, 3등급만 가려주면 돼. 여러분 기준으로는 1, 2등급만.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된단 말이야. 어렵게 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절대값 기호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못 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보도 아니고 중2만 돼도 배우기만 하면 누구든 풀어. 근데 절대값이 들어가는 순간 아리송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나? 확신이 잘 안 생겨요. 난이도를 올리기 가장 쉽단 말이야. 절대값이랑 가우스 기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신 시험도 그렇지만 수능에서도 교육청 모의평가 같은 데서도 제일 선호하는 거예요. 절대값을.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잘 한번 해봅시다. 자, x 빼기 3이 2보다 작다이면 먼저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랑 두 개로 쪼개서 했었죠? 기억나나요? 눈을 크게 떠. 근데 둘 중에 아무 때나 는은 넣어주셔야 돼요. 는은. 그러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3보다 작을 때랑 두 개로 쪼개어서 나눌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요건 일단 보류해 두시고 여기로 봅니다. 절대값 안이 만약 0보다 크거나 같아. 같은 건 일단 무시하고 0보다 크다면 양수니까 절대값을 벗을 때 그대로 벗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변함이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오게 돼요. 단 x가 5보다 작다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성립하는 거거든요. 이 조건 내에서만 성립해. 조건 내에서.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 중에서 키 제일 큰 애 골라봐봐 했는데 여기 남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커. 하지만 남자면 답이 될 수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전제 조건은 무조건 얘가 만족해야만 된다고. 여자 중에 고르는데 남자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공통인 애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통인 애기 때문에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돼요. 공통부. 그래서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가 첫 번째의 범위가 되겠고요. 첫 번째 범위. 우리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했거든. 둘 다 만족해야 됐었거든. 그럼 여기는 x 빼기 3이 0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아.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적으면 틀리죠? 그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 3을 절대값 벗길 때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더 박아줘서 양수로 만들어줬어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x 빼기 3이 양수처럼 보일지라도 음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와야 된다. 그때 이건 똑같고. 그죠?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가로로 푸는 게 맞는데 항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좌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리고 부등호 방향 바꾼 거예요. 3이 넘어가면 1 됐다. 근데 얘는 x가 1보다 큰 건 x가 3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거였어. 이 조건일 때 이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선의 범위를 나타내보자. 범위를 나타낼 때는 둘 중에 작은 수로 왼쪽, 큰 수로 오른쪽에 비율 같은 거 따지지 말고요. 작은 수부터 하나씩 커지게 해주시면 되고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높낮이 다르게 공통범위. 그럼 x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2번의 답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자, 얘는 1번 같이 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뭔지 우리는 모르잖아. 두 가지 케이스가 보다시피 답이 달라요. 근데
0보다 클지 절대값 안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지 작을지 우리는 몰라. 둘 다 가능해. 하지만 몰라. 그래서 둘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에 나온 답을 최종적으로 더해 주셔야 돼. 공통범위를 찾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둘 다를 만족할 수 있도록 공통범위를 하는 게 아니고 둘 다를 합치시켜 줘야 돼. 1부터 3까지면 이렇게고요. 3에 는이 돼 있으니까 여기 는을 칠하고 5까지 이렇게 다 합체를 해주셔서 x는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방정식도 그렇고요. 부등식도 그렇고요. 방정식에서 절대값이 있었던 거 계산하던 걸 잘 기억하는 친구들은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 근데 아무래도 번거롭죠. 그래서 편법으로 좀 하는 걸 배울 거예요. 편법으로 하는 걸 배워서 좀 외우시면 되고요. 편법이 안 통하는 경우도 많아. 예외사항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석적으로 하는 방법. 어떻게?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는영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찢어서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방식이 돼. 너무 오래 걸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좀 편법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는 편법은 반드시 외우고 써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시간 토요일부터 2차 부등식 할 건데 그때부터 계속 써요. 그래서 나는 그냥 외우기 싫어. 이렇게 할래. 라고 하면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다 풀어야 돼. 답은 다 나와요. 더럽게 오래 걸려요. 남들 한 문제 풀 때, 남들 5문제 풀 때 난 한 문제 풀고 이럴 수도 있거든. 극단적으로. 자, 해봅시다. 숫자로 바꿉시다 그냥. 이렇게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말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절대값을 배우거든요. 쌤이 지금 초6 수업하면서 또 했는데 중학교 1학년 2단원에 나와. 1학년 1학기 2단원에 절대값이 어떻게 배우냐면 이거는 여기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다.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말은 그냥 이거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인정을 의미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2도 2잖아. 그죠?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의미해. 그래서 항상 양수가 나온다라고 배운단 말이야. 절대값은 거리라서 음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말은 보면 2보다 작은 요렇게 보면 요 안에 있는 범위에 있는 놈들은 뭐 1.5, 2분의 3, 2분의 1 이런 놈들은 다 절대값 x가 2보다 작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마이너스 2보다 큰 놈들은 마일 이런 놈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 이런 놈들은 절대값을 씌우면 2분의 3이고 1이잖아. 이 안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 x가 어떤 게 뭐보다 작다로 되면 인마는 그대로 하고 하나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이렇게 양쪽에서 쏴주시면 이게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되더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x의 범위. 만약 뭐가 작다면 작으면 4일까? 얘를 양수, 음수 두 개 적은 다음에 얘를 사이에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는 거지. 4일까? 요거에도 는이 없고 는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넣고 사이로. 요것만은 양수 그대로 적고 부호 반대로 해서 적고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나는 안 해오면 얘가 는영이 될까? 0이잖아.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두 개 나누셔서 이렇게 답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구하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번거롭다는 거지. 그래서 외우자 그냥. 항상 수직선으로 표현해 보니까 작거나 같거나 작을 때에는 사이값이 되더라. 그 수 그대로랑 음수랑 해서 사이값이 되더라. 그럼 여기 음수가 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불가능해요.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음수보다 작다는 건 만족하는 x의 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 여기는 무조건 0이거나 0보다 큰 양수거나 가 돼야지 음수가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음수는 어떻게 하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무조건 그대로 양수인 놈일 테니까 적고 부호 반대로 해서 적고 사이값으로 때려주시면 된다는 거지. 너는 문제 없으면 안 적고 문제 있으면 둘 다 적고. 오케이? 사이값. 작으면 사이값. 그다음에 크면 지금 큰 거잖아. 크면 자 수직선으로 봅니다.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는 말은 이런 느낌이잖아. 4, 5 이렇게. 그래 절대값 x가 3보다 크잖아 지금. 그죠? 근데 만약 여기 마삼이 있다면 똑같이 부호 반대로 해서 만약 마삼과 0 사이야. 그러니까 마2 같은 경우 절대값 씌우면 2잖아. 안 맞잖아. 3보다 커야 되는데. 역시나 얘도 바깥쪽으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지. 바깥쪽으로. 그래서 만약 크다면 절대값 x가 크다면 x가 절대값 바뀌고 그대로 해주시고 부호 반대로 해서 반대로. 얘는 어떻게 배우냐면 여기랑 똑같은 게 부호는 원래 그대로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하나. 원래 그대로 마이너스 하나잖아. 그래서 큰 거보다 크고 3 마삼 중에는 3이 크잖아.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바깥쪽. 여기는 값이 안쪽. 여기는 바깥쪽.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돼요. 안쪽, 바깥쪽 외우셔도 되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외우셔도 되고. 사람마다 나는 이게 편하다. 이건 좀 안 와닿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뭘로 외워도 상관없어요. 외우면 끝이니까. 바깥쪽 또는 부호 반대로 한 다음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해도 된다. 그럼 여기는 x하고 5니까 큰 거보다 크고 부호 반대로 한 작은 거보다 작다. 여기 답이 된다는 거지. 그럼 실제로 이 문제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요. 지금 작다잖아. 여기가 안에 이렇게 살이 쪄도 더하기 빼기 뭐 숫자들도 상관없거든요. 작다니까 이 케이스란 말이야. 부호 반대로 해서 사이값으로 넣어주시면 돼. 그러면 x 빼기 3에다가 있는 그대로 하고 이거 부호 반대로 해서 이렇게 넣어줘. 3을 마이너스 3을 없애려면 모든 항에 3을 더하면 되잖아. 모든 부분에 3을. 그럼 3을 더하면 얘가 되고요. 3을 더하면 1이 되고 3을 더하면 5가 되잖아. 그래서 똑같잖아요. 그죠? 이 짓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몇 초 컷으로 끝난다는 거야. 몇 초 컷으로. 장점은 말할 필요가 없죠. 빨라요. 빨라요.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빨리 치울 수 있는데. 좋은데 단점이 좀 많아요. 단점이 뭐냐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못 쓰는 경우도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무지성으로 막 써버리면 틀리게 되겠죠. 못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절대값 안에만 미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값 밖에도 미지수가 있어버리는 경우예요. 지금 보면 절대값 밖에는 미지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 숫자밖에 없어. 다 적용돼요. 근데 절대값 밖에 x가 있으면 적용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100% 안 되진 않아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어떻게 하는데 몰라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때는 그냥 안에가 넣는 대로값 기준으로 말보다 작을 때랑 말보다 클 때랑 두 가지로 쪼개서 원래 방식대로 해주셔야 돼. 해주셔야 돼. 오케이? 두 번째.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 절대값이 두 개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풀이 방법은 능력 만족하는 값이 x는 마일이랑 x는 2죠. 그럼 둘 중에 작은 것보다 수직선 그래서 봅시다. 오랜만이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이랑 작은 거, 큰 거 범위를 찢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 기억날 건데. 1번 범위는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2번 범위는 여기 마일과 2 사이일 때 3번은 2보다 클 때 하고 마일이랑 2에 아무 때나 하나씩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보면 절대값 안에만 x가 들어있고 양쪽에 들어있어도 상관없어요. 한쪽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양쪽에 다 들어있고 밖에는 절대값이 없죠. 그럼 편법으로 쓰면 돼요. 어떻게? 절대값 벗기고요. 아이고. 이렇게 괄호는 칠 필요 없어요. 보기 좋으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3 여기 반대로 이렇게 하면 2x 빼기 1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1 더하고 2 나누면 답 나와요. 이 짓을 안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가 빼기로 연결되면 안 돼요. 지금 더하기로 연결됐잖아. 여기가 빼기로 연결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더 많아. 안 될 때가. 그리고 요 절대값 앞에 2 같은 거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또 안 될 때가 많아요. 더러운 거야.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아.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일단은 작으면 사이값, 크면 바깥쪽,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요 과정 외워주시고요. 사용을 하는데 제일 큰 주의점은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합시다. 두 가지만. 어디 적었지? 이렇게 절대값 밖에 미지수가 있으면 사용 금지. 안 된다. 맞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100% 틀린 건 아니야. 맞는 경우도 있는데 틀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절대값 안이 능량되는 값 기준으로 쪼개서 풀고 절대값 사이에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으면 혹은 절대값 밖에가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쓸 수가 없다. 대부분 틀려 이렇게 미지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도 그렇고 두 가지만 기억하고 한번 해봅시다. 직접적으로 오늘 연습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조금 우리 쉬었다가요 203쪽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큰 사람 그냥 확인만 해봐도 되죠. 505번부터 갑시다. 505번은 1번은요 절대값 기호 밖에 미지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편한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정석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편한 방식으로 해도 될 때도 있어요. 자, 능력 3x 빼기 2가 0이 되는 값을 구해보면 x가 3분의 2죠. 그래서 3분의 2보다 작은 거부터 칩니다. x가 3분의 2보다 작은 거랑 두 번째 x가 3분의 2보다 큰 거랑 두 개로 쪼개시고요. 그럼 x가 3분의 2일 때가 무시다. 그러니까 3분의 1 때가 무시다. 그러니까 둘 중 아무 때나 는을 넣어라. 굳이 3분의 1을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는 는영이 될 때를 기준으로 얘가 는영보다 크면 양수라서 그냥 먹고 절대값을 얘가 는영 되는 것보다 작으면 음수가 돼서 절대값 봤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것 때문에 는영 되는 값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3분의 2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요. 이거 그냥 자변으로 넘깁시다. 마이너스 3x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2 넘어가면 8이죠. 마2로 나누면 마4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다. 근데 얘는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만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2 작은 거부터 왼쪽, 큰 거 오른쪽, y보다는 크다, 3분의 2보다는 작다, 둘 다 만족하는 거 여기 y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범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가 되고요. 3분의 2보다 크면 절대값을 그냥 받는다. 그냥 받는다. x 넘겨. 이 범위 안에서만 만족한다. 여기서 바로 되는 친구는 바로 해도 되고요. 헷갈리는 친구는 수직선을 그려서 3분의 2가 더 작으니까 왼쪽, 6은 크니까 오른쪽, 색칠해서 오른쪽, 빈 동그라미 왼쪽. x는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다가 두 번째 범위. 그러면 이 1번 문제는 1번 범위, 2번 범위 둘 다 가능하니까 두 개를 합쳐라. 그러면 자, 2 마이너스 2 3분의 2 6인데 마이부터 3분의 2까지 그다음에 3분의 2에 는이 들어가고 6까지 여기를 다 해야 된다.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공통 범위가 없어요. 여기 답이다. 1번 문제의 답은 여기 되겠습니다. 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구하는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구하는 방법도 못하는 것도 나오니까. 되겠죠? 두 번째는 풀이 방법도 정상적으로 해보고요. 편법으로 내봅시다. 능력되는 게 두 개인 거 잘 안 해봐서 최근에는 오래돼서 능력되는 값이 마사고 능력되는 값이 얘예요. 수직선을 그리면 자
작은 거보다 작은 범위가 첫 번째, 둘 사이가 두 번째, 큰 거보다 큰 게 세 번째 범위더라. 첫 번째 범위 마사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범위 마사와 이 사이일 때, 세 번째 큰 거보다 클 때 해주시고, 이러면 x가 마이너스 4일 때랑 2일 때가 무시당해서 처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마사가 두 군데 있거든요. 둘 중에 한 군데 아무 때나, 이가 두 군데 있으니까 둘 중 한 군데 아무 때나 는을 넣어주시면 된다. 그냥 4개 다 는 넣어주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수학적으로 틀리진 않고요. 는을 아무 데도 안 넣으면 수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는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마사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가 나와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5 같은 경우겠죠. 마5 넣으면 마5 더하기 4는 마1이잖아. 음수. 마5 넣으면 마5 빼기 마이는 마7. 음수. 둘 다 절대값을 벗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주셔야 돼. 마이너스 x 빼기 2가 되고요. 이게 12 이렇게 되겠다. 계산은 조금 있다 하고요. 절대값부터 벗깁시다. 자, 마사랑 2 사이면 x가 0이죠. 0 같은 경우 0 넣으면 0 더하기 4에서 양수예요. 양수면 절대값을 그냥 벗고요. 0 넣으면 0 빼기 2 음수죠.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범위 2보다 크다. 예를 들어 여기 3 같은 경우인 거죠. 2보다 크니까 3이면 3 더하기 4 양수죠. 그대로 보세요. 3 같은 거 넣으면 3 빼기 2 1이니까 양수죠. 그대로 보세요. 자, 보시다시피 범위 1, 2, 3번으로 나누는 이유가 1번 범위에서는 둘 다 음수가 되고요. 2번 범위에서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3번 범위에서는 둘 다 양수. 세 가지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럼 셋 중에 뭐가 맞는데? 다 맞아요. 셋 다 가능해, 이 문제는. 그래서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셋 다 되니까.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x. 마4 풀이하면 마2죠. 마2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마2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요 범위에서 만족해야 돼요. 마4보단 작고 마7보단 크다. 마7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4보다는 작다가 1번의 최종 답이 되겠어요. 1번의 최종 범위가 되고요. 2번 보면 x 빼기 x, x가 없어져 버리죠. 4 빼기 2, 그럼 4 더하기 2니까 6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좀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여기 x 빼기 x면 0 곱하기 x잖아.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한 x의 값은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x에 뭐를 넣든 상관없이 항상 0이죠? 그러면 6은 12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잖아. 무슨 말인데?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만족한다고요.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x가 없어지니까 이거 뭐식이 이상하네. 가 아니고요. x를 살려놓고 보니까 뭐가 들어가든 부등호 방향이 항상 성립하더라는 거야. 항상 성립인데 단 요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요 범위에서.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거는 요거랑 공통범위 따지면 이거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2번 범위가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2번의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지. 이게 2번 범위의 답이 되는 거야. 항상 성립하면. 항상 성립하면. 예를 들어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그럼 x에 뭘 넣든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도 성립 안 하잖아. 그럼 해가 없음인 거야. 이 범위랑 해가 없으면 공통범위는 해가 없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버리는 거야. 통째로 날리는 거야. 안 하는 거고. 여기는 그게 아니었잖아. x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데 단 요 범위였으니까 요 말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 알겠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0x를 살려놓고 보시면 돼요. 0x를 3번 계산 더하기 2니까 넘어가면 10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2와 5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 세 개를 합쳐야 돼. 세 개를 수직선을 연결하시면 이게 항상 연결되거든. 마7 마4
다음에 마사에서 2까지 가죠. 2에서 5까지 가죠. 대부분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돼요. 범위를 구하면. 그러니까 마7보다는 작거나 크거나 같고 마사보다는 작다. 마사의 색칠, 는이 되니까 색칠 2보다는 작다. 다음 2보다 크거나 같고 색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됐죠? 그러면 지금 가운데에 이 밑에 내려갔던 부분은 색칠이 다 돼버렸어. 여기가 다 들어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7부터 5다. 이렇게 답이 되고요. 여기 최종적인 답이고요. 세 개를 다 합쳐야 되니까. 편법으로 구해보면요. 절대값 벗기고요. 그냥 여기 10이니까 12 작으니까 4일까 이렇게 작으니까 부호 반대로 해서 4일까 계산 2x 더하기 2 자, x만 남기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2를 없애려면 2를 빼면 되죠. 2를 빼요. 2로 나눠요. 똑같지? 그지? 절대값이 연결되어 있고 절대값 밖에 미지수 없고 절대값 사이에 더하기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돼요. 절대값이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할 수 있어요. 빼기가 연결되어 있거나 절대값 밖에 미지수가 있으면 편법을 쓸 수가 없지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요. 유형중심 보면 편법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3개로 쪼개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풀이를 한 거예요.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모르면 능력되는 x값 기준으로 3개를 찢어서 작은 거보다 작고 사이값 큰 거보다 크다. 그 다음에 는을 숫자마다 하나씩 넣어준다. 같은 숫자에 하나씩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인 문제였어요. 상도고에는 여기에 미지수 하나 더 해가지고 미지수 이렇게 해서 시험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절대값 3개로 박아서. 그럼 편법으로 못하죠? 제대로 하려면 하나 더 해야 돼. 4가지 범위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시험 시간 내에 푼다는 게 불가능해. 객관식이었거든. 그러니까 풀려면 연습이 많이 된 친구들은 빨리 풀 수 있어. 근데 성도고가 대체적으로 요즘엔 좀 쉬워졌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욱수어렵고 시험 많이 보잖아. 못 푸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 방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로, 1차 함수 그래프로 풀면 근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1분 안 걸려. 빠르면 1분도 안 걸려요, 충분히. 절대값이 두 개인 것까지는 그래프 실력이 좀 모자라거나 이걸 잘하면 실제로 2개의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이거 기계적으로 쭉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시험 서술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3개, 4개 돼버리면 사실상 이렇게 하기에는 시험 시간 내에 푸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져. 못 푸는 건 아닌데 시험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 시간에 딴 거 푸는 게 낫다는 거지. 함수를 이용한 거는 다음에 할 겁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마스터해 주셔야 돼요. 이걸 안 되는데 함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507번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잘 나오진 않는데 시험에 2번인가 3번인가 이런 걸로 나왔던 적은 있어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507번은. 이거를 예쁘게 하려면 꽤 더럽거든요. 이렇게 했었잖아. 절대값이 없을 때 기준으로. 이렇게. 그럼 이 능력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고 4번을 해야 돼요. 보통은 그렇게 하기가 싫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해요. 절대값 벗겨요. 그리고 그냥 해요. 글자가 어디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또는 절대값을 베끼고요. 마이너스를 박아. 둘 다. 마이너스 박아. 절대값 벗기고. 이 절대값 벗기고 그냥 완전 똑같이 했고요. 절대값 벗기고 5를 마이너스로 바꿔. 근데 부등호 방향을 똑같이 하면 성립하나요? 어떤 놈이 마7보다 큰데 마구보다 작대. 마구가 마7보다 더 작잖아. 마7이 더 크거든요.
큰 놈보다 큰데 작은 놈보다 작대. 이런 거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상황에 맞게. 이거 풀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데 부등호를 양쪽에서 쌓아놓으면 그냥 벗기고 마이너스 달고 벗겨라. 우리 평가받듯이. 그 다음에 반대로 돌려라. 부등호 방향만. x로 만들고 싶으니까 1을 빼요. 2로 나눠요. 요거. 여기는 1을 빼. 2로 나눠. 근데 보통은 작은 걸 왼쪽에 적거든요. 그래서 순서만 바꿔줘. 마오보다 커나 같고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 답이 이거 또는 이게 답이에요. 둘 다 답인 거지. 이거 또는. 오케이? 좀 더러워요. 이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요거는 안 그러면 매번을 해야 돼서 너무 더럽거든요. 별로 하기 싫고 잘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거는 더러워도 해야만 돼요. 잘 나오니까 무조건 해야 돼. 서술은 나오고 재수없으면 10점 이렇게 나오고 강등식에서 나오지 부등식에서 나오지 뒤에서 막 나와요. 어느 단에서 튀어나올지 몰라. 절대값 있는 건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외워두시면 좋겠죠. 가끔은 나오니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정리를 해보시고 508번 해봅시다. 508번. 508번도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면 미지수 때문에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편법을 꼭 써야 돼. 그러면 쉽게 되거든요. 508번. 편법 이용해서 한번 해보고요. 좀 이따가 시작을 해봅시다. 자, 오늘의 라스트 508이고 508. 적었어요. 여기 AB는 상수항이거든요. 미지수긴 하지만 그 미지수가 아니에요. 상수항이고요. x가 변수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 절대값 밖에는 미지수가 없단 말이야. x가. 그래서 그냥 벗기시면 돼요. 작거나 같다니까 벗기고 사이값으로 이렇게 잡아넣으신다는 거지. 사이값. 다음 시간 토요일부터도 사이값 바깥쪽에 있는 거 수많이 할 거거든. 기억해 주세요. 마사 없애려면 4를 더해라. 말하면 사야지. 이상하네. 4를 더하고 A로 나눠라. 그러면 엄마의 마비됐다. 그냥 비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부등호 방향이 사실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A가 뭐다 나와 있나? 안 나와 있죠, 그죠? A, B가 뭐 양수다, 음수다 이런 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부등호 방향이 A로 나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 근데 뭐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해봅시다. 갖다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요배미가 되면 얘가 마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A분의 마비 더하기 4는 마이고 A분의 B 더하기 4는 10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B 더하기 4는 A 넘기니까 마이너스 2예요. 위에 적읍시다. 그리고 A 넘기면 B 더하기 4는 10이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됐죠? 그러면 자변으로 넘길게요. 2A 빼기 B 더하기 3은 0이 되고요. 여기 10A 넘기면 빼기 10A 더하기 B 더하기 3. BB가 사라지겠죠? 마 8A 더하기 8은 0. A는 1이 되고요. A가 1이 되면 여기 1 넣으면 되겠네. 그럼 B 더하기 4는 10이니까 B는 6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다. 근데 반대로 부등호 방향이 A가 음수에서 반대로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인마가 10이고 연마가 마2로 해서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B가 아마 음수가 나올 거예요. 음수가. B가 얼마나 나온다? 네, 해봤어도 기억이 안 난다.
B는 0보다 크다 돼 있죠. 문제에서도 돼 있고 아까도 여기 얘기했었잖아. 절대값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산보다 작다? 불가능하단 말이야. 무조건 여기 있는 놈은 양수여야만 돼요. 양수. 그래서 반대로 해보면 B가 음수로 나와도 안 되더라. 이게 맞더라 라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 508번까지. 자, 지금부터 모르는 거 질문하고요. 숙제는 일단 적어줄게요. 오늘 숙제는 그동안 성실히 한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밀린 숙제를 좀 채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둘 다 한 바닥 정도밖에 없어요. 한 바닥 정도밖에. 그래서 절대값 있는 거 잘 벗길 수 있도록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도록 복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부등식의 활용은 지금 많이 하셔야 돼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활용을 지금 하셔야지. 솔직히 지금도 쌤이 활용풀이 별로 안 하잖아. 지금 복습 많이 하는 거거든. 나중에 활용풀이 아예 안 해요.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예 안 하니까 짐 싸지 마! 내가 지금 풀이를 하라고 했는데 네가 질문하든지 하라 했는데 네가 짐 싸니까 다 쳐다보잖아. 엄마 지금 싸 치고 다닙니다. 덩치도 3만원 놈이 제일 앞에서 막 전부 애들이 혼란에 휩싸여가지고 감이 났다. 이거 있잖아. 그래서 활용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활용을. 뭐 구경나 또 쳐다보고 있어요. 강감기. 눈을 반짝이면서. 열심히 해요 구남. 해.